안녕하세요. 창원 힘찬병원에서 무릎, 어깨, 고관절, 족부 등 관절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강병률입니다. 오늘 비욘디 구독자분들을 인터넷상으로 뵙기 위해서 창원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설렘 반, 기대 반 또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뵙는다고 생각하고 구독자분들과 편안하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질문도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참 더운데요. 다들 휴가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하면서 다치는 분도 역시 많을 것 같습니다. 또는 스포츠를 하지 않더라도 계곡 같은 곳에서 놀러 가셨다가 무릎을 삐끗하시는 분도 있겠고, 노출의 계절인 만큼 갑자기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도한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상에 노출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 뚝 예측 불허 무릎 스포츠 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는 먼저 뼈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앞쪽에 슬개골, 무릎 위쪽에는 허벅지 뼈인 대퇴골, 무릎 아래쪽에는 정강이 뼈인 경골,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슬개골은 허벅지 근육이 하나로 모였다가 정강이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뼈이고, 앞쪽에서 오는 충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퇴골, 경골은 아래 윗뼈로서 외측, 내측의 측부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에서는 십자 모양 또는 X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무릎 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존재하고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무릎이 뒤틀리면서 가장 흔하게 다치는 부위는 반월상 연골판과 십자인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또는 가벼운 외상을 입고 나서 무릎에 타박상 또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지속된다? 3, 4일이 지났는데도 부어있다? 하면은 단순 타박상이나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인대는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뚝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 십자인대는 좌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빨간 부위, 까만색 줄이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이것이 바로 정상 전방 십자인대고요. 오른쪽은 파열된 십자인대 그림이고, 허벅지뼈 쪽에서 까만 신호가 거의 없으며 뭔가 탱탱하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후방 십자인대보다 더 얇고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게 됩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아예 못 움직이고 무릎도 굉장히 많이 붓고 구부리기도 힘든 정도인데, 일부만 끊어진 경우에는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며칠 뒤에 움직일 수 있고 통증이나 부종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으로 인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은 큰 기능 상실 없이 운동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진단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입니다. 십자인대는 일종의 밧줄 같은 탄성이 있는 구조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원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점프 후 무리하게 착지 또는 착지하면서 무릎이 돌아갔다는 느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무릎을 구부린 채 강한 타격이 있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같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시보드에 세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고위험군은 대부분 이렇게 스포츠 선수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축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최근 예로서는 서울에서 열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고별 경기에서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인대 파열이 군 면제 사유까지 되었었고, 운동선수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선수 생명에 큰 영향을 받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수술 또는 재활, 치료의 기술, 방법, 재료 등이 좋아지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면서 운동을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선수에게서 찾아오는 부상이지만 일반인들한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고, 전체에서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전체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격한 스포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남성들이 잘 다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십자인대 파열의 증상입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 미세 파열 또는 긴장입니다. 인대가 이 단계에서는 긴장되고 약간 붓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인대의 연결성은 유지되어 있고 무릎 관절의 안정성 또한 유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단계 부분 파열은 일부가 찢어진 부위를 보이고 어느 정도의 통증 그리고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절 안정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3단계 완전 파열은 아예 전체가 찢어져서 연결성을 잃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극심한 통증과 부종, 심한 운동 제한을 보이고, 이 정도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종이 빠지고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면은 무릎이 뭔가 견고하지 못하다, 무릎이 따로 논다, 무릎이 돌아간다, 그리고 운동의 퍼포먼스가 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열되었을 때는 이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십자인대 파열 자체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 측부인대 손상까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으로 먼저 의심을 해봅니다. 의심을 하고 엑스레이를 최초에 먼저 찍어보게 되거든요. 엑스레이에서는 인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부가적인 뼈와 뼈의 위치 관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2차적 골절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정적인 영상 진단은 MRI입니다. MRI 상에서는 십자인대 손상 여부, 그리고 위치, 정도, 그리고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그리고 측부인대 손상, 관절 연골의 손상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검사고, 하지만 파열이 된 지 수개월이 지난다거나 또는 파열의 위치가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잘 감지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형외과 선생님이 신체 진찰을 같이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하게 되고,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이 잘 진단되지 않는데 의심이 되는 경우는 관절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무릎 안을 실제로 직접 들여다보며 진찰하기도 합니다. 확인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분 파열이고 무릎의 안정성이 잘 유지되고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 그리고 완전 파열이지만 너무 고령이고 이제 스포츠나 무리한 활동 같은 거 할 확률이 적은 분들은 부목, 보조기, 목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비수술적인 재활치료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3단계 완전 파열, 그리고 다른 부위에 같은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새 인대를 넣어준다는 개념이고, 그런 수술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인대와 인대 사이를 봉합하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그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새로운 인대를 넣어주는 재건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건술에도 쓰는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자기의 다른 부위에 있는 힘줄을 떼서 재건하는 자가건 이식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줄이나 인대, 즉 동종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가건을 이용하는 방식의 장점은 내 것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고, 단점은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 힘줄을 뗀 자리에서 통증과 기능 소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건의 장단점은 자가건의 장단점과 반대로 볼 수 있겠고요. 장점은 다른 부위에 기능 소실이 없겠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겠다, 그리고 단점은 비용이 좀 발생하고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노출이 있겠다, 이런 점입니다. 수술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데요. 무릎에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넣어서 인대 손상 상태, 그리고 동반된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인대를 넣어주는 그런 관절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시기는 대부분 부종이 회복되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기본적이지만, 동반 손상, 즉 십자인대 외에 관절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끝났으면 재활을 해야겠죠.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 과정도 중요합니다. 운동 재활의 핵심은 근력 강화,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 외 회복입니다. 먼저 초기는 약 6에서 8주 정도, 수술 직후 6에서 8주 정도를 초기라고 하고, 이때는 목발 보조기를 쓰면서 무릎에 구부리고 피는 각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중기는 약 12주, 3개월 정도까지이고, 이때는 목발, 보조기 같은 도구를 제거하고
자가 보행하면서 조금 더 근력을 강화하게 되고 근력 강화는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것부터 어, 등을 벽에 대고 하는 벽 스쿼트 정도 가볍게 시작하게 되고 12주가 지난 후기에는 스포츠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한 근육을 타겟으로 한 근력 강화 훈련을 하고 러닝을 하고 스포츠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게 되고 엘리트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로 복귀는 약 9개월 정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분도 있겠지만 12개월 정도의 훈련을 그런 복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추가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또는 측부인대 손상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 또한 운동 능력에 저하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달리기가 그리고 뭐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동작들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십자인대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무릎이 정확하게 구부리고 피고가 되지 않고 아무데나 움직이게 의도치 않은 부위로 움직이게 되면서 반월상 연골판 나아가 관절 연골까지 손상시키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오지만 젊은 사람들이 십자인대를 다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빠른 시기에 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잘 걷지 못하고 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관절 같은 더 침습적인 더 큰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은 반드시 초기에 잘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예방법으로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운동보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라고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는 스포츠 또는 점프했다 착지하는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머슬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인대가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서 완전히 파열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그런 미리 연습을 해놓고 평상시 허벅지 앞쪽 근육을 포함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운동 매니아이신 분들은 뭐 한발 스쿼트 그리고 뭐 점프했다가 착지해서 그렇게 하는 연습들을 해가지고 머슬 메모리를 만들면 확실하게 십자인대 파열의 빈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도 중요한데요. 운동 후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충분히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무거운 무게는 결국에 십자인대의 하중을 더 무겁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허벅지뼈, 정강이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렸다 펴게 만들어주는 윤활 역할, 안정성 역할, 그리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열의 원인은 십자인대 손상과 마찬가지로 주로 스포츠 외상으로 발생하게 되며 조금 더 높은 연령대에서는 퇴행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입니다. 무릎이 삐걱대거나 뻑뻑한 느낌, 무언가 무릎 안에
차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있다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뭔가 걸리는 느낌과 극심한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잘 펴지지 않거나 구부려지지 않는 이런 기계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지를 걸을 때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주저앉거나 붓는 증상 이런 것들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을 조금만 틀어도 아프고 그리고 뻑뻑하거나 붓거나 하는 느낌은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며칠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치료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 개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절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범위도 적고 통증도 별로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목발 그리고 깁스, 보조기 같은 걸 쓰면서 체중 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통증을 좀 경감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심하고 기계적인 끼임 같은 확실한 증상을 일으키고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보통 수술하게 되고 십자인대 수술과 비슷하게 무릎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넣고 기구로 넣어서 수술을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에는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다듬는 부분 절제술 그리고 찢어진 부위를 실을 이용해서 꼬매는 봉합술 그리고 범위가 너무 크고 중간에 지켜주는 반월상 연골판이 너무 없을 때는 연골 이식술을 하기도 합니다. 봉합술과 절제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연골판 봉합술은 아래쪽 그림과 같은데요. 실을 이용해서 꼬매는 거고 꼬매기 좋은 부위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가장자리 부위는 혈류가 좋기 때문에 꼬맬만 하고 길게 찢어졌을 때는 잘 꼬맬만 합니다. 하지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지 오래되었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연골이 너덜너덜해서 꼬매기게 힘들고 꼬매도 잘 터질 것 같거나 또는 가장자리보다는 중심부를 통하면 혈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는 위쪽 그림과 같이 연골판이 더 찢어지거나 이 찢어진 피판이 끼어서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소한 정도로 다듬어주는 연골판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 손상된 연골판으로 인해서 절제술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손상된 부위가 너무 커서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뼈와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뼈가 직접 닿이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면 다른 사람의 연골판을 이식하는 연골판 이식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연골판 손상은 역시나 십자인대 손상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되어야 되고 치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방적으로 너무 과도한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은 너무 과도한 부하가 가는 그런 스포츠, 등산, 액티비티, 레포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십자인대처럼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을 미리 해놔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미리 그런 동작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겠고 역시 체중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이런 부상 위험 없이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 분들께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을 보고 한 분씩 한 분씩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산을 타는 게 취미인데 당연히 나이 때문인지 무릎이 자주 아프게 되더라고요. 오늘 잘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산을 타는 게 취미인 분들은 무릎,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의하시고 등산을 즐기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심한 통증이 있는데 등산을 꼭 올라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승준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후방 십자인대 파열 초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100% 회복이 가능한가요? 또한 운동 전 무릎을 예열시키기 위한 스트레칭이 무엇이 있나요? 먼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비해서 빈도가 훨씬 적지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반대로 수술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치료 방법으로는 깁스 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후방 십자인대에 끊어진 파열 부분이 서로 컨택 접촉하게 해서 셀프 힐링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재건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초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래도 부분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가 되고요. 100%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정형외과 선생을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그리고 파열 정도가 정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그 선생님의 프로토콜대로 간다면 잘 회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금 더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MRI를 보진 않았지만 파열 초기라면 아마 잘 걸을 수 있겠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과 MRI를 보면서 잘 상의하시고 그리고 너무 빠른 운동으로의 복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떤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요. 운동으로 복귀하게 되기까지 그 달성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예열시키기 위한 스트레칭에는 먼저 굴곡, 신전, 그런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하겠고 허벅지 앞쪽을 먼저 늘려주고 그리고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을 타겟으로 한 스트레칭이 필요하겠습니다. 발목을 잡고 무릎을 쭉 구부려지는 그런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이 있겠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려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을 예열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격렬한 운동 전에는 러닝을 조금 띄워줘서 예열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아 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선생님,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면 잘못된 자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스쿼트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이 아프면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릎이 어디가 아프냐가 중요하고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아프거나 햄스트링이 아프다면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잘 자극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무릎 관절 라인 만져보시면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직접적인 무릎의 근육이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아프다면은
지금 반월상 연골판, 관절 연골이 자극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트레이너 선생님 유튜브에서 이 자세가 좋다, 저 자세가 좋다 말씀하셔도 본인이 그 부위, 무릎 관절 라인이 아프다면 이 자세는 뭐 좋은 자세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릎 관절이 아픈지 아니면 무릎 주변 근육이 잘 자극을 받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 초보자들은 엉덩이가 발목까지 오는 그런 풀 스쿼트보다는 하프 스쿼트 약 60도에서 뭐 많으면 90도까지 그런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육을 늘리는 것보다는 관절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박상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저는 현재 40대이고 젊을 때부터 설비 쪽 일을 하여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최근 산행 후 오른쪽 무릎이 다시 아픈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바깥쪽 연골이 튀어나와 있다고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운동으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창원인 만큼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는 용접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무릎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반월상 연골판이 반복되는 과한 힘을 많이 받은 상태로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봉합술을 하셨는지 부분 절제술을 받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한 번 수술을 받은 상태면 등산 같은 가파른 곳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은 별로 권고하고 싶지 않은 운동이고요. 운동으로 회복하라고 하셨으면 목표는 관절 연골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허벅지, 종아리 근육만 자극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할 때도 너무 심하게 구부리고 안장을 낮춰서 타게 되면은 무릎이 과하게 구부려지면서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자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무릎이 90도 정도만 구부려지게 그렇게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추천하는 운동은 수중 운동입니다. 물 안에 가면은 부력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은 많은 자극을 받지 않지만 그런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되신다면 물 안에서 걷기 이런 것들 물의 저항을 이용한 운동이 굉장히 좋다고 추천합니다. 운동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렇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재활 훈련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풀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무릎에 부하는 적으면서 근육만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물을 이용한 그런 운동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환자분 같은 박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등산보다는 실내 자전거 타기, 여건만 된다면 수중 운동을 권고합니다. 네, 다음은 최희숙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정형외과에 갔는데 다리가 5도 정도 휘어 있다고 하여 연골 봉합 수술과 함께 오다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1.5cm 정도 길어져 짝짝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짝짝이 다리가 되셨는데 이 오다리 수술은 뭐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휘어 있는 다리는 당연히 안쪽으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고 그쪽 부위의 연골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생기거나 닳거나 또는 관절 연골이 닳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무릎의 부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절골술을 하신 것 같고요. 절골술을 하면 다리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요. 짝짝이 다리가 되어서 1.5 cm 정도 차이가 난다면 뭐 많이 불편하신 게 아니라면은 그냥 걸어 다니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짧아진 다리에 깔창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걸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진료실에서 받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인데요. "한쪽이 길어지면 반대쪽도 증상이 없는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반대쪽 다리가 5도 뭐 그 이상 휘어 있고 해도 증상이 없다면 뭐 따로 수술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말씀드린 뭐 깔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짝짝이 다리를 보상해 주고 이렇게 걸음걸이를 좀 교정하면서 잘 적응하실 수 있게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암동 님께서 글 남겨 주셨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시리네요. 2년 전에 무릎 연골 파열로 입원해서 수술한 적이 있는데 재활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근력을 키워왔는데 연골이 없어서 그런지 시리네요. 비 오기 전에 더 시린 것 같아요." 네.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셔서 연골을 다 드러내셨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일부를 드러내신 건지, 어쨌든 연골이 없으면은 뼈와 허벅지 뼈, 정강이 뼈가 닿는 면적이, 직접 닿는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연골이 관절 표면을 코팅하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달아가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무릎의 염증,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더 시린 것도 그런 이유고요. 헬스장에서 너무 과하게 허벅지, 정강이 근육을 늘리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늘리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스쿼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머신들을 이용해서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서 큰 하중을 준다면 뭐 근육은 더 큰 자극을 받겠지만은 연골에는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운동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뭐 수중 운동, 그리고 자극이 없는 선에서 스쿼트를 하는 등 조금 지혜롭게 운동을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은우 님께서 글 남겨 주셨네요. "제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 한 6-7 밀리 정도 밀리는 것 같은데 보존적 치료로 4 개월째인데 무릎 밀리는 게 처음 다쳤을 때랑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원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영구적으로 무릎이 계속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4 개월밖에 안 돼서 당연히 그대로인 건가요? 운동을 좋아해서 앞으로 운동을 잘 못할까 봐 걱정돼요." 6-7 밀리 정도 밀리는 게 4 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시는데요. 6-7 밀리 정도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10 밀리 이상이 밀린다면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에서 6 개월 정도를 보통 기다려 보는데, 어 5 밀리 이내면 수술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6-7 밀리면 딱 5 밀리와 10 밀리의 중간 정도라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4 개월 정도고, 크게 증상이 없다면 걸을 때, 구부리고 필 때, 재활을 할 때 무릎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든다거나 돌아가는 느낌이 없다면 일단은 2 개월 정도 좀 더 재활을 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십자인대와 함께 측부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같이 있다면 수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동반 손상의 여부와 그리고 약 2 개월 후에 그런 무릎이 밀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ASADJJ7668 님께서 질문을 남겨 주셨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면 성형 시술 후 얼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1 년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성형외과 쪽 선생님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어, 무릎 부상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부상 핵심 키워드는 초기 대처와 그리고 재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방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 운동 능력의 저하, 다른 부위의 손상, 심지어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런 것들과 동반하여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서 빨리 무릎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에 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어, 운동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데 의욕만 앞서서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준비 운동, 무릎 주변 근육 강화도 예방적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길게 운동을 하시려면 당장 앞서는 의욕을 조금 자제하시고 천천히 운동을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몸무게가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는 무릎의 십자인대 연골 반월상 연골판으로 가는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평소에 체중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홍시 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원 힘찬병원에서 무릎 연골 주사 6개월에 한 번씩 맞은 지 4회 정도 됩니다. 최근 7월에 맞고 왔을 때 2주 정도 무릎이 시큰시큰 조금 아팠습니다. 걸음 걸을 때 조금 많이 아플 정도였다가 그다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지요? 아님 다음에도 아프면 병원 방문해야 할까요? 보통 무릎의 연골 주사는 별칭이고 별명 같은 거고 연골 주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근데 이 히알루론산 주사가 무릎에 들어갈 때 근육이나 힘줄, 관절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약간의 주사 바늘로 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히알루론산 자체가 히알루론산은 되게 묽지 않고 뻑뻑한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염증 반응을 맞자마자 초기에 약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는 경우고 2주까지는 잘 가진 않는데 어쨌든 무릎이 시큰시큰한 경우는 이러한 주사 바늘과 무릎 연골 주사 자체의 성분 때문으로 판단되고 뭐 지금 괜찮으시다면은 굳이 따로 방문 안 하셔도 되겠고, 초반에 맞았을 때 좀 아프다면은 뭐 다음부터는 소염제 그리고 가벼운 진통제 등을 주사를 맞은 당일 그리고 뭐 길면 뭐 3-4일 정도 복용하면서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비욘디 스튜디오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많은 구독자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감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렇게 처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